한번 쳐주세요. 제가 칠게요. 아니 거기 맞네. 갈게요.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뭐 아직 뭐 인사말 같은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시작합니다. 냅다. 네, 냅다 시작합니다. 뭐 일단은 소개 먼저 해주신다면 프라임님부터. 저요? 네. 소개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저는 포토그래퍼, 프로듀서, 낙서하기 좋아하는 프라이입니다. 저는 의 남편 에그입니다. 사진 찍고 있습니다. 네. 그 프라이님은 이름이 처음에 프라이로 왜 지은 거였어요? 이게 약간 덕력이 조금 섞여 있는데 네. 제가 피키캐스트에 입사하기 전에 이제 영어 이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평범한 이름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면 원래 있는 이름들 있잖아요. 뭐 네. 줄리아 뭐 그런 이름들 말고 좀 나만의 이름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나 내일부터 이제 취직을 했으니까 오늘 맛있는 밥을 먹을까? 하고 갔던 식당이 프라이데이였고. TGI 프라이데이? 네, 맞아요. 혼자요? 아니요, 애들랑. 와! 이러면서 축하하자. 축하하는데 혼자 가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나 자신 축하해. 네, 그래서 그랬었고, 두 번째는, 이거 너무 이제 덕심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아이언맨의 마지막 인공지능 이름이 프라이데이예요. 네, 누구나 알고 있는 자비스가 이제 비전이 되고 네, 이제 비전이 되니까 새로운 인공지능이 필요하잖아요. 그 인공지능의 이름이 프라이데이입니다. 원래 그 마블을 좋아하셨어요? 네, 마블 엄청 좋았죠. 그래서 그때 그랬고 이제 금요일만은 좀 즐겁게 보내고 싶다. 금요일 나쁘지 않은데? 근데 프라이데이는 좀 기니까 앞에 세 글자만 프라이. 에그님은 그러면 왜? 저는 이제 영어 이름이 쓸 데가 없었는데 가끔 이제 일을 하러 갔을 때 예를 들면 프라이가 아시는 분 통해 가지고 일을 하러 갔을 때 좀 자주 가게 됐었어요. 자주 가니까 이제 저를 뭐 이제 실명으로 뭐 부르기는 하셨는데 이제 뭔가 이제 그 회사는 이제 영어 이름 주로 쓰시니까 막 갑자기 우르르 몰려오셔가지고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뭐가 괜찮겠냐 한 3개가 후보가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나 기억나. 뭐가 있었죠? 막 Thursday. 더 재밌는데? 네. Saturday. Thursday. 뭐지 또 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에그였고 또 뭐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가장 괜찮다고 싶은 게 고르라고 당장 한 30초 안에 고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고른 게 이제 에그였어요. 약간 폭력적으로. 빨리 되게 제가 느끼기에 약간 폭력적이었는데 우르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에그요 약간 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영어 이름 쓰거나 아니면 일할 때도 좀 실명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딱딱한 상황에서는 이제 에그라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 두 분이 이렇게 CC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맞아요. 부부로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사진과 나오셨는데 사진과는 처음에 언제부터 가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원래는 사진과에 완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사진과에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없었고 저 멀리서 좀 긴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원래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평생을 17년 동안을 계속 나는 미술을 해야겠다. 미술 혹은 디자인을 해야겠다. 왜냐면 그림 그리고 낙서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제가 진짜 다이어리 꾸미기 이런 거에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막 문구 도매상가 가서 펜 쓸어오고 막 이럴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런 거죠. 아빠가 너 그래서 어디 갈래? 그래서 아빠 저는 미대를 가겠습니다. 안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레드오션이고 디자이너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난다긴다 하는 디자이너들도 너무 많은데 너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 너 미대 가고 싶어? 그러면 서울대 미대, 홍대 미대 아니면 너는 대학교 가지 마. 이러신 거죠. 강경하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1년 동안 고등학교 2학년 내내 꿈을 잃고 쉽게 접었네요. 근데 방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접을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이 싸우긴 했어요. 많이 싸웠어요. 싸워서 근데 이길 수 없구나 해서 이제 접고 1년 동안 이제 방황을 좀 했죠. 방황을 하면서 그래도 나 대학교는 가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아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걸 제외하고. 근데 그렇게 슬픈 1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아빠가 그러면 너 혹시 사진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네. 근데 갑자기 내가 갑자기 사진?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 뒷말이 사진은 예술적인 부분도 있고 네. 아빠가 이제 공대 박사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대적인 측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너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구멍도 있을 거다. 디자인보다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미대적인 감각도 필요한 곳이고 하니 어때? 라고 했는데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진? 좋아,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때 고3의 진로를 결정을 해서 고3 한 거의 4, 5월? 이렇게 좀 늦게 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사진학원에 냅다 들어가서 입시를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입시 준비할 때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찍었을 때 그림과 사진이랑은 그래도 다른 매체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충족이 되었어요? 사진으로? 안 됐어요. 이게 왜 안 됐냐면 네. 그 입시 사진은 보통 친구들이 있는 거를 그대로 찍어요. 저희 아까 밥 먹으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 산에 등산을 갔어요. 그러면 막 예쁜 꽃을 찍는다던가 막 바위를 찍는다던가 있는 그대로를 찍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들은 막 우리 엄마 사진이 입시 사진이야 이렇게 해서 엄마를 주제로 엄마의 하루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경비 아저씨들의 일상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다큐 사진처럼 찍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사진을 찍어요. 찍고 그거를 제가 인화를 해서 인화한 사진을 오려요. 예를 들어 나무를 찍었으면 나무를 찍고 인화를 해서 나무를 오려서 그걸 다시 제가 오린 나무들을 조립을 다시 해요. 어떤 판 위에.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찍은 게 제 입시 사진이었어요. 특이하네요. 근데 그거를 생각해보면은 포토샵이나 이런 더 간단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방법을 택했네요. 좀 더 네.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왜냐면 입시 그때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입시 사진에 20장 제출을 해야 되는데 10장이 필수로 필름 사진이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인화를 해서 이제 다꾸 했던 것처럼 인화를 한 사진을 제가 오려서 이상한 데 붙이거나 뭔가 세우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만들었었죠. 네, 이것도 뭔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예술의 영역도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지금은 충분히 포토샵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하신 방식대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포토샵으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충분히 예술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거를 예술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기술의 한 부분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그거를 누가 또 예를 들어 뭐 어떤 한 사진을 이제 이게 아날로그적인 포토샵이라고 치면 필름 시대 때는 그거를 필름을 또 오려가지고 누가 정교하게 잘 진짜처럼 붙이느냐 또 뭔가 어떤 예술의 부분이었을 거라고 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아날로그적인 합성 방법으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펼치는 작가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포토샵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로 포토샵을 하는데 옛날에는 필름을 잘라가지고 인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포토샵이라는 불릴 만한 작업들을 다 했었어요 이미. 맞아. 똑같은 옛날 이름으로. LP 뭐 앨범 케이스, 앨범 디자인 같은 거 보시면 말도 안 되는 그때 물리적으로 찍을 수 없는 사진들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필름을 잘라서 붙이든지 인화하는 과정에서 겹치든지 얘를 이제 인화할 때 확대기에 이제 빛의 양을 조절해서 더 어둡게 만든다던가 밝게 만든다던가 이런 과정들을 다 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이제 프라이가 말했던 입시 과정에서 뭐 필름 10장 뭐 디지털 10장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나눌 필요도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냥 현대 기술에 맞춰서 발전한 것 뿐이고 필름을 굳이 거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약간의 고집이 있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사실. 지금 어른이 된 상태로 그때 과정들을 보면 그렇게 평가를 나눠서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필름을 하던 세대가 평가를 하니 필름을 가져와라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프라이는 그 미술에 대한 니즈를 사진으로 완벽히 메꿀 수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게 지금까지도 유효한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를 하려고 했던 게 저는 사실 피키캐스트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계속 2순위가 되어서 밀려있던 일이 그림 그리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싶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제가 그림으로서 뭔가 표현을 하고 싶다. 뭔가 이런 게 있기는 한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을 하고 있지만 그 뭔가 미술의 영역으로 뭔가 해소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영상을 하더라도 좀 더 연출적인 요소를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조금이라도 제 손길이 조금 더 들어간 것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사진 찍는 사람들 하면 그 출사 자주 나가잖아요. 사진 그쵸. 찍는 사람들 하면 이미지가 뭔가 출사 나가는 그런 네, 이미지가 맞아, 있는데 맞아요. 그럼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출사를 나가면 어떤 사진을 찍어요? 잘 안 나가시나? 일단 출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구만. 별로 안 좋아하고 예. 사실 좀 덜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뭐 시선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보통 출사를 나가면 예를 들어 일출을 찍어요. 네. 그러면은 그 같은 해를 20명이 같은 포인트에서 짜르륵 펼쳐놓고 촬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과연 그 20명 개개인의 온전한 시선인가? 좀 이것도 약간 의문이 들어서 싫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그 해를 이제 내가 다르게 찍겠다 하면 다르게 찍지만 네. 그게 그렇게 크게 다른가? 싶기도 하고. 약간 굳이 말하자면 예술의 영역으로 가려면은 그 네. 개인의 시각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그게 배제된 상태로 출사라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출사의 이미지는 10명이 우르르 가서 비슷한 산봉우리에서 비슷한 해를 보고 비슷한 각도에서 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이 큰 편차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로 아니면 진짜 창의적인 사람들 10명이 가서 찍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공장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매력도가 떨어지고 관심이 없다. 그런 출사나 뭐 보편적인 사람들이 많이 찍는 다큐의 맞아, 계열이나 아니면 이제 맞아. 랜드스케이프 계열에 가게 되면 그래서 매력이 좀 떨어지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 사실 그렇게까지 부지런하지도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일단 크고 중요 포인트. 그 한 장면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일어나서 가야 5시 돼.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기차를 타가지고 가가지고 네,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 그 정도로 그런 장면을 찍는 거에 그렇게 애정이 있지 않다. 네, 그런 것 같아. 그 사진의 의미라고 생각하면은 무언가 발견한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쵸. 근데 프라이가 이제 약간 추구하는 사진은 발견은 좀 덜한 느낌이고, 네. 네, 덜한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마무리.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발견이라는 게 네. 아까 말한 예시면은 뭐 떠오르는 일출 속에서 뭔가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발견 자체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봐줬으면 좋겠어 하고 네. 내가 이런 걸 만들었어 하고 오히려 발견해주길 바라는 모습의 예술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말씀하신 발견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뭐 하나를 찝어가지고 그거를 봐줘 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걸 발견해달라는 오히려 약간 역설적인 것 같아요. 제가 발견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네. 발견해주길 바라는 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이게 성향적인 진짜 게. 맞는 것 같다. 내 이야기를 들어줘. 이렇게 들어볼래? 말하는 사람이 화자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이제 보는 관객이 되고 싶으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일출을 그러면은 보는 거. 네. 그 프라이는 좀 더 화자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들어볼래? 네. 그 에그님은 약간 저도 약간 비슷한 계열인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거는 저는 이렇게 프라이가 하는 것만큼 연출을 추구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발견한 걸 봐. 난 이걸 봤어. 하고 정말 간결하게 저는 설명이 가능한 사진을 좋아해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제 졸업 작품 했던 것도 보면은 네. 뭐 조그마한 돌멩이를 찍어서 크게 보여주겠다. 네. 잖아요. 그걸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정말 간단하고 심플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돌멩이지만 크게 가까이서 보면은 뭐 이렇게 운석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냥 그 정도의 의미였어요. 그러면 이제 작은 거를 더 자세히 봤을 때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라는 되게 간결한 이미지를 전달을 하고 싶었고 그걸 이제 내가 발견한 걸 너희들이 봐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였던 거죠, 사실. 여기서 좀 더 오버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해석의 자유는 있지만은 에그의 사진을 보고 누군가 이거는 사진을 찍은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상징하는 사진이다.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른 해석을 하는 거 너무 짜릿했어요. 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사진을 내고 남들 같은 학생이 됐든 교수님이 됐든 막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 게 있거든요. 그런 데서 그런 식으로 나 저렇게 안 생각했는데 너무 좋아.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해석 보는 사람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잖아요. 누가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수록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어렸을 때 문학 작품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문구는 뭐 뭘 의미하는 것이고 어쩌고저쩌고 정해져 있는 규격이 막 가둬놔 버리잖아요. 그런 게 너무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문학이나 예술, 사진이든 영상이든 영화가 됐든 그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둬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교과서는 대부분 가둬놓죠. 점수를 정확하게 매겨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예술에 대한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랑 해석이 다르다. 뭐 나의 어둠을, 뭐 작가의 어둠을 표현한 거고, 뭐 억압된 심리적 상태를 표현했다. 너무 좋죠. 짜릿하죠. 그런 말 들으면. 그 대화를 해서 기쁜 건가요? 아니면은 다르게 봐줬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르게 봐줬다는 게. 내가 나는 A 정도로 생각했는데 뭐 B, C, D 이렇게 봐주면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군. 재밌네. 이렇게 되는 거죠. 즐겁습니다. 그렇게 다른 아예 의견이 다른 걸 들으면 재밌어요. 약간 저는 좀 다르게 영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영상은 좀 사진보다는 좀 논리적인 구석이 좀 그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봤을 때 좀 과한 해석을 하기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 장면엔 초록색은 썩어 빠진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그런 불빛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최대한 피하려고 해요. 근데 사진을 감상할 때는 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진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좀 덜 로직하다고 해야 되나? 사진은 필사적으로 어떤 붓터치든 내 의도가 들어가는데 사진은 내 의도를 온전히 이 피사체한테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렌즈라는 한 번에 필터가 걸쳐지기 때문에 그 의도가 좀 어긋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맞아요. 근데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 맞아요.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예술 얘기를 할 때 사진이랑 뭐 소설 혹은 영상, 단편 영화가 됐든 그거랑 이제 차이가 사진과 영상은 시랑 소설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소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로직 구성이 쭉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획을 되게 많이 갖고 이제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진도 물론 계획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사진이라는 건 되게 한 장, 두 장, 몇 장으로만 이제 설명을 하고 이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가 다르게 접근하거나 다르게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보다 더 영화나 이런 거에 구성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사실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진에 대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영상과 사진의 차이는 사진은 이렇게 찍어 놓는 순간 그냥 과거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진이든 상관없는데 그냥 이 사진을 그냥 이렇게 찍어놔도 지금 그냥 어질러져 있는 그 밥상 이렇게 있는데 이걸 20년 뒤에 보면은 우리 20년 전에 이렇게 밥상을 어질러 놨었지 라는 추억이라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틀면은 그게 1970년도에 찍었던 영화더라도 옛날이라는 그런 감각은 있는데 거기 영상에서 인물이 실제로 움직이면은 이게 현실이라고 좀 맞아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런 로직이 좀 다른 것 같고 또 이 사진 자체가 과거라는 그런 좀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 과거를 좀 추억한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럴 때 영상을 찍거든요. 근데 영상을 찍을 때는 어떤 뭐 현상을 찍을 때는 누군가 뭐 놀리고 있다거나 몰래 카메라를 하고 있다. 이건 영상을 찍어요. 근데 추억은 다 사진으로 찍어요. 그 핸드폰을 이렇게 넘기면서 이제 얘기할 때도 사진 보면서 얘기하는 게 편하지 영상 보면서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영상 보면 그거 계속 봐야 되잖아요.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요.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 근데 사진은 맞아 우리 이런 일이 있었지. 우리 이랬었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편해서 사진이 좀 더 기억의 매개체가 되는 듯한 느낌이랄까?
근데 저는 이거 약간 좀 재밌는 게 예. 저희는 원래 베이스가 사진을 하던 사람이고 예. 이제 미니 씨는 예. 영상을 하시던 분이잖아요. 예. 근데 영상을 하던 사람의 입장에서 사진이 추억의 매개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데 예. 저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진은 너무 장면이어서 기억을 약간 디테일화 시키려면 영상이 최고다. 디테일화 하려면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사진을 찍기보다는 영상을 더 많이 찍어야 된다. 네. 이렇게 하기도 해요. 과거 추억 여행을 하기에 더 약간 좋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뭔가 내 아기, 내 고양이의 어릴 적 모습을 기억을 하고 싶은데 얘가 제가 찍은 영상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더 고마운 거죠. 왜냐면 뒷면도 보이고 꼬리도 보이고 네, 그 아기의 뭔가 목소리도 담겨 있고 뭔가 이게 약간 사진과 영상하는 사람의 차이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사실 영상으로 있는 게 좀 더 리얼한 느낌이긴 하지만은 그 사진이 단 한 장이기 때문에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그 예술 작품 그 조각 같은 거에 토르소라고 하나요? 팔다리 잘려 있는 그런 토르소 있잖아요. 팔다리가 잘려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고 느껴지는데 그 팔다리를 상상할 수 있으니까. 그 사진 같은 경우도 그 사진이 단 한 프레임이기 때문에 보면은 그 앞뒤를 좀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기억의 어떤 파편이 되기도 하죠. 이거를 기억함으로써 앞뒤를 좀 더 풍부하게 내가 기억을 지닐 수 있는? 그 기억이 미화되는 걸 수도 있는데, 미화되면 뭐, 더 어떤가요? 미화되는 대로 또 좋은 거죠. 추억은 미화돼야 돼. 추억은 미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추억이야. 시간 보정이 들어가서. 맞아. 사진이 좀 더 뭔가, 미화하기도 편하고, 미화의 소재로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기술적인 문제로 영상으로도 뭐 조명을 예쁘게 친다거나 뭐 CG로도 늘릴 수 있지만은 포토샵으로 한 프레임 늘리는 게 훨씬 쉽지 영상으로 팔 길이 늘리고 뭐 눈 크게 하고 이러기 되게 쉽지 않고요. 맞아요. 예, 현업으로 돌아오셨네.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아까 그 추러스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책을 읽을 때 한 문구나 한 문장을 보고서 그걸 넘어가고 다시 보고 우리가 그 문장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그런 것들이 사진에 적용되기가 좀 더 쉬운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 앞뒤 상황 정확히 기억 안 나도 이랬던 것 같아. 이랬었지 맞아. 그러면서 약간 보정을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어떤 역할이 되는 거죠. 한 장이면. 그런 게 확실히 좀 영상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부자연스럽게 넘어가자면 이제 에그는 네. 예, 에그 얘기를 굉장히 너무 안 해가지고. 네. 예, 에그는 사진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저는 사진을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약간 예술가 집안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아버지가 시 쓰시고 누나들은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미술에 재능이 없어가지고 문창과를 아버지를 따라서 약간 글 쓰는 문창과를 가려고 했는데 성적이 안 됐어요. 고등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성적이 좀 아슬아슬하네 싶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고민을 하셨죠. 아들내미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하셨는데 그 같은 학교에 사진과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으로는 뭐 시를 쓰거나 글을 쓰는 거는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배우는 사진은 기술적인 것들이 분명히 이제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익히면 사진도 쓰고 뭐 글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왔죠 거의. 저는 사진에 처음에는 관심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게 됐죠 사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 시를 쓰는데 도움이 됐나요? 사진을 찍으면서 시를 쓴 적이 없고요 일단. 아버지의 큰 그림은 이제 박살이 나버렸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사는 게 좀 급급해가지고 시 쓰면서 사진 쓴 적은 없습니다. 그 사진을 시처럼 찍을 때도 있나요? 그거는 오히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버지가 시를 쓰셔서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진이 시랑 닮았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이제 부모님의 영향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뭔가 사고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시도 짧은 문장 한 문단락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처럼 사진도 결국에는 한 장, 두 장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엮여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프라이는 시 읽으세요? 저는 좋아하는 시들은 몇 번 읽었는데 그 아버님 시는 제가 도전을 해봤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고로 돼 있어요? 아버님 시가 약간 한자어가 일단 너무 많고, 한자어가 너무 많고 네. 그 시 한 편이 막 책 한 권이 될 때도 있어요. 장편 시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시 한 편의 시인데 네. 막 이만큼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이 될 때도 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시도해보려. 나도 이제 며느리다. 나는 아버님의 시를 한번 도전해보자. 읽어야 된다. 하고 이제 책을 펼쳤다가 그대로 다시 닫고 책장에 넣어두고 네, 그렇게 좀 지내고 있긴 해요. 저는 그 책 읽는 건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소설 읽고 약간 비문학 책도 많이 읽는데 시는 거의 안 읽어봤어요. 읽는다라는 느낌보다는 도전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지만 저도 아버지 시를 거의 읽어봤어요. 아 진짜 어려워요. 제가 펼치고 일단 제가 모르는 글들이 같은 글인데 왜 모르겠지? 이러고 덮게 되거든요. 맞아. 읽을 수는 있는데 무슨 뜻이지? 약간 이런. 한시 느낌이에요? 그렇게까지 한시는 아닌데. 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알아. 무슨 뜻인지도 아는데 뭔가 너무 어려워요. 네. 약간 그 뭐랄까 저희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고려가요 그 약간 그런 느낌. 무슨 말인지는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하여튼 그래서 아들님이 되게 쉽지 않다. 네. 근데 서정시는 좋아합니다. 저는. 서정시. 네. 서정시가 약간 감정을 다룬. 네, 감정이나 뭐 그런 것들인가? 뭐 기억나는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나는 구절이 정확히 기억나는 건 아닌데 뭐 팔을 크게 들어서 원을 하나 그려봐. 그거 빼만큼 너를 사랑해. 뭐 이런. 그거 시였어요. 그래? 이 시 아니야? 그 싸이월드 메인 글귀 아니에요? 싸이월드. 아니 누구의 시로 알고 있는 아닌가? 싸이월드 메인. 아니 뭐 시로 치면 되지 뭐. 네 맞아요. 그것도 시죠. 네. 저희 맨날 막 그 이야기 하거든요. 막 맨날 노래 듣거나 이제 약간 랩 가사 같은 거 가끔 보면 이것도 현대 문학 중에 하나다. 뭐 그 시를 랩이 대체했다고 생각은 맞아요.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새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면에서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 프라이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제 랩이 약간 이제 주춤하는 추세지만 최근에 랩을 싫어하는 이유가 다 자랑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주제가 한정됐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조금 문제라면 문제지 옛날에 시인들이 래퍼로 대체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 근데 너무 직설적이고 직접적이고 그런 어떤 돈에 관련된 것만 하니까 약간 주춤하는 것 뿐이지 오히려 서정시로 가면 난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감정을 노래를 하면 그 어떻게 따지면 그 아버님이랑 비교하는 건 아니긴 한데 아버님도 시라는 그런 걸 써서 누군가는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닮으신 거일지도? 그럴 수도 있죠. 저 확대 해석하는 거 좋아해요. 맞아.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제 거를 보고 확대 해석하는 걸 좋아하듯이 저도 제가 본 컨텐츠라든지 작품이라든지 보고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게 저는 그 뭐랄까 예술 작품이 누려야 될 어떤 상이라고도 생각해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즐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자기 의도대로만 하려고 한다? 그건 약간 그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자기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데 대중들은 내가 이걸 A라고 부르니까 A라고 들어야 해. 또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예술일까요? 그건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해석할 수 있고 번역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고 많은 그 문 창구가 열려 있어야 예술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술은 기본적으로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그 소통의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저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만 좋은 작품이 아닌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예술 작품을 보고 빡 이해가 오는 A to A로 이어지는 그런 거는 사실 예술이라 뭐든지 뭐 예술일 수도 있지만 예술이라 보기 어렵고 사실 뭐 1대1로 이해가 가능하려면은 뭐 사실 글 읽는 게 낫죠. 뭐 책 읽는 게 낫고 뭐 어떻게 보면 난해하다는 예술이 난해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난해하다는 말은 이해가 어렵다라는 말인데 그 충분히 뭔가 배려가 있다면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술은 소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뭐랄까 예술이 소통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되게 재미없지 않을까요? 공식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는 A는 A입니다라고 해버리면 재미가 없는데 A가 A 플러스일 수도 있고 A를 거꾸로 할 수도 있고 A를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직선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해야지 그 뭔가 인식할 때 즐겁잖아요. 아 이게 A가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수학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 싫으면. 맞아요. 네, 그런 거 싫으면 이과 가면 돼요. 1 더하기 1은 2 만들면 끝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싫어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이거를 분해하고 조립하고 아예 뭐 다 한 점으로 합쳐보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예술을 약간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을 예로 들면은 외국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한국말을 잘 못해요. 안녕하세요. 좀 어떻게 가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안 통하면 저도 영어를 만약에 못해요. 그러면 손짓 발짓을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말이 꼭 제일 로직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내가 그 사람한테 배려를 안 해요. 그러면은 뭐야 저 사람 한국 와가지고 한국말도 못하고 지나가면은 그건 소통이 끝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손짓 발짓을 이해하고 어눌한 말을 하는 걸 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이런 배려가 있으면은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굳이 말이 아니더라도 그게 뭐 예술로서 소통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무튼 넘어가서 두 분이서 사진을 하시다가 이제 영상 일을 맞아요. 하시잖아요. 그 영상을 하시게 된 계기랄까? 그런 건 있나요? 사실 계기는 그냥 심플한데 제가 피키캐스트에서 일을 할 때 저희 팀이 저 빼고 다 영상업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팀이 7, 8명인데 그 안에서 저 빼고 모두가 영상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사진이라는 업이 원래 개인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저는 원래 성격의 성향이 좀 사람들이랑 팀 작업하는 걸 좋아하고 저 사람들의 팀워크를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일들을 되게 재밌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좀 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재밌어 보이는데 같이 놀아보실래요? 네, 저도 촬영장 갈래요 했더니 그때 팀장님이 그러면 와서 그냥 밥이라도 시켜줘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좋아요 저도 가볼래요 해서 그냥 주말 촬영이었지만 갔더니 너무 재밌고 그러면 그래서 팀장님한테 저도 다른 거 뭔가 일 해볼래요 해서 이제 이것저것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쭉 두 분이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혼자 여기 앉아서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왜 영상을 왜 시작했을까? 왜 영상에 끌렸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사진은 좀 추상적인 면이 있다. 단편적이고 어떤 한 기억의 파편인 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사진으로 이야기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이 한 장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막 다른 애들 한 장 가져올 때 12장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 12장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화장실을 갔다가 뭔가 나왔다. 이런 거를 그냥 컷 찍어서 영상 스틸컷처럼 그렇게 12장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지금 그냥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나는 그냥 뭔가 이야기를 만들고 연출하는 걸 좋아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지금 뭔가 두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그걸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나는 사진의 그런 한 부분들을 추상적으로 냅두는 걸 가만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앞에 뒤에 사진을 더 붙여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상태인 상태로 취직을 하고 그 팀에 속해 있다 보니 나 영상 한번 해볼까라고 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게 아닌가. 상황이 맞아 떨어진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고등학생 때 미술을 좋아하고 사진을 이제 좋아하셨다 해가지고 미술이나 사진은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일 줄 알았는데
또 다 같이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걸 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이제 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시잖아요. 연출팀도 있고, 막 헤어 메이크업 실장님도 계시고, 조명팀도 있고, 촬영 뭐 장비도 날라야 되고, 수많은 팀들이 있는데,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이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이 촬영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한테 막 예를 들어서 막 나 지금 커피 진짜 먹고 싶었는데 네. 커피 시켜줬어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적절한 타이밍에 지금 커피를 찔러 넣어줬다. 아주 인대시네. 네, 아니, 그렇다기보다 그런 거나 아니면 뭔가 헤어 메이크업 실장님한테, 막 실장님, 저희 이번에 촬영 현장이 딱히 메이크업 하는 곳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에서 이런 거울 펴놓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거울을 준비했다. 이러면은 실장님이, 저희 이걸로도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 또, 나 거울 잘 준비했다. 뭐 이런 거. 네, 그런 게 뭔가 짜릿했었던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게 네. 잘 흘러갈 수 있게 네. 조율해주는 거를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들. 다음에 같이 일해봅시다. 가시죠. 네. 그러면은 그 미술에 대한 니즈가 예전부터 있었다 했잖아요. 네. 그게 영상을 찍을 때도 좀 나타나는 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 사진은 네. 제가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네. 한 컷에 내가 원하는 의도를 담기 위해서는 그 필요 없는 걸 빼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뭐 그림을 보다가 왜 영상도 그렇잖아요. 그림을 이렇게 풀샷을 보고 불필요한 미술들을 제거한다던가 뭔가 여길 정리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진은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컷으로 설명이 돼야 되니까. 근데 사진을 하다가 영상으로 넘어오니까 제가 오히려 미술이나 뭔가 소품? 아니면 뭔가 모델들의 약간 의상이나 하다못해 출연자분들의 위치라던가 그런 걸 조절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재미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좀 더 미술적인 측면인 거죠. 영상 뭔가 테크닉보다는 그냥 배경이 이렇게 되면 더 예쁠 것 같다라든지 출연자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보다 여기가 더 좋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충족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럼 그 프라이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항상 무언가 표현하고 싶다는 니즈가 계속 있어 오셨는데 뭔가 궁극적으로 지금 상황으로 궁극적으로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나요? 있는데 말하기 애매해요? 좀 부끄러워요. 뭔가 그 일기장에 이제 뭔가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가지고 떠오르는 게 그런 거긴 한데. 에그는 알고 있어요? 아니요. 몰라요. 몰라요? 네. 제가 제 일기장을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을 제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두는데 그 혼자 있는 시간이라던가 뭔가 떠오를 때 그렇게 적어두는 타입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비공개. 에고도 모르는 정도예요. 그러면 그게 한 언제쯤 시작하나요? 내일? 내일이요? 내일을 원하시는 건 아니고요. 근데 사실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약간 망설임? 뭐 지구 종복 같은 아니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그냥 제가 평소에 느꼈던 감정들을 필터 없이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감정. 네. 그래서 제가 뭔가 정말 솔직해질 수 있을 때 그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겁이 나는 거죠. 그 감정들을 내뱉기에는. 그러니까 그쵸. 네. 왜냐면 저는 그냥 이렇게 일을 하거나 물론 이제 모든 현대 사회인들이 그렇겠지만 지내면서 100% 솔직한 감정으로 삶을 살진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감정들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찌꺼기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지만 꺼낼 수 없는 찌꺼기들.
네. 추상적인가요? 아니.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어. 맥북 무지개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네. 찌꺼기. 솔직하게 찌꺼기. 그러니까 그 컨텐츠 제목은 찌꺼기인 거죠? 네. 뭐 찌꺼기. 그런 것들. 저의 단초에서 한번 해보고 있었어요. 솔직하게 살고 있는 건가? 솔직하세요? 평소에? 100%. 뭐 100%는 아니겠죠. 네. 근데 뭐 솔직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저는 저한테 퍼센트로 말해봐. 너가 몇 퍼센트 솔직하게 살고 있어? 하면은 4, 50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이제 그러면 제가 그걸 참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언젠가는 나 이렇다고 이렇게 하고 싶은. 네. 근데 그 포인트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의외로 되게 솔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솔직함이 50%일 수도 있어요. 프라이님이랑 똑같이. 근데 이 50% 남은 그 찌꺼기의 감정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이것도 뭐 깊이일 수도 있는데 네. 감정은 감정이야. 예, 그러면서 저도 스스로 상처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냥 이거를 지금으로서는 정답이라고 해야 되나? 논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메커니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감정은 감정일 뿐이야. 예. 혹시 T세요? 예. 혹시 티세요? 왜요? 감정을 네. 감정은 감정일 뿐일 네. 수 있죠. 예. 라고 F가 말합니다. 에그는 T예요? 아니요, 저 F. 그래요? 네네. 도와줄 사람이 없네. 그런 것. 근데 그 T적 사고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도 네, 맞아. 감정을 감정인 상태로 두는 게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인 부분을 빼고 이성만 맞아. 놓고 보면 그게 도움이 감정은 돼. 감정이니까 이거에 매몰되지 말자. 그냥 뭐 사실 오히려 심플하게 갈 수 있다고 봐요. 이제 근데 감정을 감정으로서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그 만약에 이제 솔직하지 못한 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 이제 휘몰아치고 있는 상태니까요. 감정으로 남아 있으면. 근데 얘는 그냥 소용돌이야라고 떼버리는 게 되면 오히려 자기 보호에는 더 유리하죠, 사실. T가. 예. 그 애초에 진짜 내 속마음이 뭐지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내 속마음 자체는 내가 판단할 수 없다. 왜냐면은 지금 이게 진짜 속마음이라고 생각해도 10초, 1분 지나면은 진짜 내 속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진짜 내 속마음은 이거였어. 근데 한 1분, 10분, 1시간 지나면 아니야. 그때 진짜 내 마음은 이거였어. 찐 최종 최. 최종. 맞아, 이렇게 맞아. 그 내가 언제 어디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내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한테는 그거를 표현도 잘 안 하고 스스로도 이거 뭐 아픈 건 사실인데 어쩌겠어. 과거가 돼버렸어. 라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감정이란 게 꼭 이렇게 논리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려는 게 좀 뭐 어떻게 말하면 T적 사고 방식일 네, 수도 있고 약간 저한테는 방어 기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뭐든 이해할 때 그런 논리를 알아야 돼요. 너무 티가. 예. 내가 왜 슬퍼? 너 왜 슬퍼? 눈빛이? 혹시 인사이드 아웃 2 보셨어요? 네, 봤어요.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감동적으로 봤어요. 그래요? 예. 인사이드 아웃 2에서 그러면 네.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감정 그래, 있으세요? 맞아. 나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 나랑 닮은 감정. 그러니까 저는- 제어판을 누가 가장 많이 아, 제어를 기도하고 하고 있는가. 있느냐. 저한테 저 약간 그 초록색 브로콜리 다무네. 까칠이. 까칠이 아니면 까칠이 정도인 것 같아요. 오. 예. 까칠이. 예. 저는 불안이입니다. 불안이. 네. 네.
그 프라이는? 저는 기쁨이에요. 하지만 잡고 있을 분이 찌꺼기 네. 옆에 있으니까. 불안이랑 다 있어. 다 있으니까. 다 있어. 다 있는데 이제. 주도하는 건. 네, 기쁨이. 근데 기쁨이가 한번 놓으면 이제 제 찌꺼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뒤에 찌꺼기들이 많이 있다. 네. 그런 것들. 재밌네요. 뭔가 내 속마음이 숨겨진 그 속마음이 아니야라는 생각은 또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걸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언젠가는 말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러면 프라이가 그 속마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걸 어떤 형태로 발산하고 싶어요? 뭐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뭐 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약간 이게 또 갑자기 이상할 수도 있는데 네. 막 약간 뮤직비디오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 중에 음악을 듣는 방법을 거의 90% 이상 써요. 예를 들어서 뭐 나 지금 기쁘고 싶어. 나 지금 뭔가 열정에 가득 차고 싶어 할 때 듣는 노래가 있고 나 지금은 좀 잔잔하게 그냥 약간 우울한 것도 괜찮은 것 같아 할 때 듣는 음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제 기분을 약간 좌지우지가 많이 돼요. 음악으로. 따라서? 네. 그래서 그 뭔가 적절한 음악을 언젠가 찾는다면 그 음악에 맞는 감정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싶은 게 뭐 마지막 원하는 아웃풋이긴 해요. 주변에 대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가요? 많이 봤는데 이제 크면서 좀 많이 눌러졌죠. 옆에서 누가 울고 있어요. 네. 같이 울진 않아요. 같이 울진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 약간 영화 보면서 우는 일이 많진 않아요. 네. 만약에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스텝 한 명이 울고 있어요. 그 일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방해가 있나요? 됩니까? 갑자기 피가 되는 그 일을 진행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촬영이 딜레이 되는데 영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그 정도는 아니구나. 네, 이게 뭐 촬영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게 무슨 일이었냐 자초지종 들을 것 같긴 해요. 네, 일은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에그는 어떤 음악 많이 들으세요? 저는 사실 되게 이제 뭐 아이러니하다면 아이러니한데 음악을 그렇게 사실 챙겨 듣는 편은 아니었어요. 네. 원래 맞아. 특히 이제 프라이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되게 이제 많이 음악을 들으니까 옆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같이 듣게 되고 해가지고 좋아하게 됐는데 정작 저 혼자 있는데 음악을 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딱히 음악과 가까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을 좀 잔잔한 걸 좋아하긴 해요. 저한테 되게 기분 좋아하는 음악은 상당히 잔잔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비교적 좀 빠른 팝 노래라던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아이돌 노래는 약간 댄스 이런 노래잖아요. 맞아요. 그런 노래를 들으면 저는 사실 그 되게 그 흥이 오른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흥이 나는 노래를 들으면 왠지 약간 민망해요. 나는 오르지 않았는데 저들은 신나 있고 약간 이런 중코에서 다들 노래 부르고 있는데 나 혼자 가만히 앉아 있고 약간 탬버린 약간 이러고 치고 있는데 흥을 맞추지 못해서 네, 흥을 맞추지 못해서 그래서 비교적 다 잔잔한 노래만 듣는 편이에요. 네. 재즈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재즈도 좋아하고 블루스도 좋아하고 그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알아들을 수 있는 이라는 말은 요새는 그 한 노래에 많은 트랙을 집어넣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기타군, 이거 베이스군, 이거 드럼이군, 이거 바이올린이야.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걸 좀 좋아하고. 좀 명확한 걸 좋아하시네요. 노래. 명확한. 네. 그리고 저는 음악을 되게 자주 듣는 편인데 저한테 좀 메트로놈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가야 시간이 가는 걸 좀 인지를 해요. 정말요? 네. 저는 보통 그러니까 시간을 빠르게 보내려고 듣는 때도 많아요. 제가 뭐 이게 ADHD가 있을 수도 있는, 그 상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뭔가 하나에 매몰되면은 정신이 약간
그 시간이 후루룩 이렇게 지나가 버리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노래를 듣고 있어요. 아, 이거 한 곡 끝났구나. 3, 4부 지나겠군. 이런 걸 좀 인지하는데 도움이 돼가지고. 네. 괜찮네요. 좋은 방법이네요. 시간의 흐름을 캐치할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음악을 틀어야 되려 집중이 되는 스타일이에요. 사실 보통 다 음악을 틀어야 집중을 잘하지 않나요? 네. 보통 효율 능률 그치? 높이려면 네. 보통 노래를 그렇긴 하죠. 노래가 꺼져 있으면 공간에 정막이 있고 약간 이러면 맞아요. 약간 심심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여기 속투름 이렇게 나오는데 답답하고 약간 맞아. 노래 안 나오고 있으면 맞아. 다 듣잖아요. 네, 침 넘기는 소리. 네. 배 꼬르륵거리는 소리. 네. 맞아. 맞아. 아무튼 그럼 에그는 혼자 운전하실 때도 노래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너무 거의 신기하죠. 안 들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뉴진스 신곡이 나왔다. 그러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몇 달 전에도 출장 갈 때 노래가 뭐 딱히 안 듣다가 뉴진스 신곡이 며칠 전에 나왔다. 그럼 그때는 한번 틀고 약간 대신 그 노래만 왔다 갔다 뭐 왕복 한 6시간인데 들어요. 꽂히면 그것만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냥 플레이리스트가 자동으로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듣고요. 그러니까 별로 편식도 없고 취향도 없어요. 사실 노래 자체에. 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날 기분, 온도, 습도에 맞는 노래가 나올 때까지 플레이리스트 수정하는 편. 네. 나 지금 이거. 아, 이거 아닌데? 막 이러면서. 근데 약간 저도 이런 걸 옮긴 했어요, 살짝 이제. 그래서 약간 집에 있거나 이럴 때도 뭔가 좀 적적하면은 그 온습도에 맞는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맞아. 네, 옮아가지고. 원래 안 그랬는데. 제가 눈 뜨면 음악 틀고 자기 전에 틀어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 시아도 노래를 많이 듣겠네요. 그쵸. 네. 노래 이렇게 춤춰요, 이렇게. 네. 저희가 항상 무슨 노래? 불러주는 리듬이 있거든요. 노래는 없는데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 리듬을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춤춰요. 이렇게. 동요스러운 이렇게. 동요스러운 비트는 아니네요. 맞아요. 저희가 동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안 틀어줘도 주구장창 듣게 돼가지고 장난감들이 다 동요들이 나오니까 맞아. 그래서 그냥 네. 동요스러운 거 궁금한 안 게 하고 있습니다. 왜 애들은 동요를 좋아할까요? 틀어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게 신기한 게 네. 시아가 동요를 틀면 이렇게 리듬을 많이 타는데 네. 저희가 듣는 노래를 틀어주면 별로 리듬을 안 타요. 네, 신기하다. 이게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이거 뭔가 동요가 동요인 이유가 분명히 있겠구나. 네. 저는 그냥 약간 순수하고 그런 소중한 아기들을 위한 음악이라서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뭔가 이렇게 만든 음악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그 아이들한테 통하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애기가 감당할 수 있는 도파민이 그럴 수 있어. 아까 이제 식사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네. 한계치를 넘어가면 이게 뭐야? 뭐지 약간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 한계치를 넘기 전인 거죠 동요가. 맞네, 근데 맞네. 이제 현대 뭐 케이팝이나 이런 거는 넘어가 버리니까 그냥 이게 뭐지 뭐야? 이러고 그럴 수 있어요. 그 나이에 맞는 도파민. 한계치를 넘어버리고 안 넘어버리고의 차이. 그래도 나름 비트가 좀 신선한 비트로 춤을 추게 하네. 그렇습니다. 빰빰빰빰빰빰. 이제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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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동요를 빨리 뗄 수 있게. 엄마가 일단 다른 그 요즘 노래 듣는 걸 좋아하니까 맞아. 시아도 좋아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 맨날 빨리 커서 엄마랑 같이 뉴진스 노래 듣자 이러고 그때는 올드진스일 수도 있어. 아 빨리 커. 계속 그 어제 본 그 뭐더라 나영석 PD 나온 그 유튜브 시보야. 보니까 네. 네, 채널 15야에서 나영석 PD님이 그 자기 직원의 애기랑 같이 놀더라고요. 근데 애기가 계속 똑같은 노래 계속 듣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듣는 게 진짜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동요에서 빨리 떼는 게. 근데 아마 그 동요에서 이제 그게 뭔가 귀가 아프고 뭐 이런 걸 지나서 지루한 그거를 지나서 그냥 앰비언스가 될 거예요 아마. 동요가 앰비언스. 네. 더 이상 타격 없습니다. 네, 더 이상 그 뭐 그냥 저희가 눌러요 이렇게. 네. 이거 좋다 이러고. 한 번 더. 그냥 그게 있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상태가 되기 그냥 때문에. 이렇게 백색 소음처럼. 네, 거의 뭐 화이트 노이즈. 그렇게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흥얼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네. 그냥 이렇게 갑자기 뭐 손 씻으면서 이렇게 텅텅텅텅 불이영감님 이러면서 손 씻고 있어요. 거기에 뭔가 코딩을 좀 할 줄 안다면은 거기에 약간 뉴진스 노래를 박아놓고 붙여서. 네.
나쁘지 않다. 조기교육 맞아요. 시켜가지고. 그런 유튜버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사진을 하셔서 그런지 가족 사진 찍을 때도 되게 힙하게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아, 스스로 하시는구나. 근데 되게 되게 잘 찍으셨던데? 아, 예, 예. 네. 그 힙을 이제 힙이라고 듣는 순간 약간 부끄러워지고 약간 네. 언급하는 순간 그 제가 뭔가 제 입으로 저 힙하게 잘 찍어요 이렇게 하기가 그런 순간 힙하지 않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그냥 멋있게. 네, 저희 잘 찍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잘 예, 찍습니다. 흔히 뭐 가족 사진 하면은 그나마게 부부 사진이면 맞아요, 그냥 뭐 맞아요. 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이렇게 그냥 하기 마련인데 네. 그 본인의 모습 말고도 뭔가 되게 그 스티커를 붙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더 나아가서 연출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약간 그 본인이 바라는 모습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었나요? 근데 네. 저희가 이제 가족 사진을 몇 번 찍으면서 한 번도 저희가 이거를 우리 모습 이렇게 연출해보자, 뭔가 우리 이런 표현을 해보자 이렇게 하진 않았고 그냥 저희가 재밌게 찍어보자가 일단 1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치. 그냥 저희는 저희의 모습을 평범하게 기록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찍어보자. 네. 그래서 재밌게 어떻게 찍을까 하고 그냥 이제 막 핀터레스트를 들어가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저희가 길을 걷다 문구점을 발견한다든지 뭔가 그런 식으로 하고 막 제가 낙서를 하면서 이런 그림은 어때?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짧게 말하자면 이제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재미있으면 된다. 네, 재밌게. 재밌어 그냥 보이면 그 된다.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어떤 이벤트, 그냥 그날 하루가 뭔가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냥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같이 우리 이번에는 이런 컨셉이야 이렇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분 자체가 되게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아까 힙이랑 같은 저희는 아무 말 약간 가불기인가요? 약간 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동시에 숨으셨어요. 되게 사진을 누군가 지금 또 이렇게 뭐 카메라로 찍고 있긴 한데 누군가 카메라를 자신을 찍고 있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부터가 좀 겁이 난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럴 수 부담이. 있죠. 네, 부담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 되게 쑥스러워하거나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모르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두 분은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앞에서 되게 적절하게 표정을 잘 짓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방금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뭔가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네. 저희가 둘 다 아이예요. 어. 그래서 아이여서 네. 이제 그 다른 분들 앞에서 너네가 이렇게 찍어봐 하면 못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둘이 집에서 저희가 에그랑 저랑 둘이서만 놀면서 발현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모든 커플들이 다 그러듯이 네. 저희 둘만 아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들을 그냥 편안하게 카메라 앞에서 내비치고 싶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는 절대 보여주지 않을 저희 둘만의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저희 둘이서 막 집에서도 음악 들으면서 둘이 갑자기 집에서 춤추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밖에서 안 추죠. 밖에서는 안 추니까. 네. 근데 그런 모습을 그냥 기록하고 싶었던 게 저희는 아닐까. 그런 게 웃긴 걸 아니까 우리끼리는 웃기니까 네. 그런 웃기고 재밌는 모습을 네. 남기면 좋겠다. 네, 저희만 아는 저희의 모습을 그냥 기록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게 아닐까. 네. 네.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사진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인물도 많이 찍으시잖아요. 네. 그 인물들한테 연출할 때는 좀 어떤 거를 많이 요구하시는 편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뭔가 네. 에그랑 저랑 이제 각자 카메라를 잡을 때가 달라서 이거는 왠지 다를 것 같다는 달라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카메라를 잡고 그냥 그 현장에 가면은 일단은 그 분을 뭔가 편안하게 해주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막 엄청 외향적이고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도 괜히 막 시덥잖은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서 그냥 뭔가 하다못해 그냥 오늘
뭐 여기까지 오는데 힘드셨죠부터 하는 그런 그 수많은 스몰 토크들 있잖아요. 그런 걸 온갖 거를 하고 그 오늘 컨셉 설명을 최대한 간결하게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컨셉을 잡고 오기는 했지만 네. 이분이 그냥 온전하게 표현해 줄 만한 것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를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최대한 간결하게 오늘 컨셉은 이거지만 자유롭게 그냥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또 그 표현은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해주세요라는 표현은 절대 안 써요. 그 말이 되게 일상적인 말인데 뭔가 피사체가 되는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듣자마자 자연스럽게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고 좀 더 뭔가 명확하게 한다든지 뭔가 뭐 그냥 움직이고 계시면 제가 찍을게요 라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찍고 싶은 게 뭔가 만세 이렇게 뭔가 화이팅 이런 거를 찍고 싶다 하면은 화이팅을 그냥 10번 해주세요. 그냥 멈추지 말고 이러고 계시면 제가 찍을게요 라든지 그런 식으로 디렉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이게 영화와 사진의 또 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슬슬 당이 떨어지는 네. 그 영화에서 기쁜 연기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연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군가 어떤 상대방을 보고 있고 카메라는 한 뭐 요 정도에서 보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사진은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찍고 있는 사람과 이 피사체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영화에서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서로의 관계성 없어도 안 친해도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친하면 뭐 좋긴 한데. 근데 이 피사체가 이 사람이랑 가깝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애초에 카메라도 가까이 못 갈 것 같고.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분한테 이 모델분 또는 이 배우분께 렌즈를 쳐다보라고 말하는 순간은 전체 촬영 중에 한 20%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괜히 저기도 쳐다봤다 여기도 쳐다봤다 뒤에도 쳐다봤다가 하나 카메라 렌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카메라 렌즈를 직시를 하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시선을 여기저기 뺐다가 한 번쯤 쳐다봐 주세요. 한 번쯤 이렇게 하다가 한 번쯤 보고 웃어주세요. 그럼 내가 알아서 촬영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네. 항상 카메라 렌즈가 뭔가 약간 일종의 눈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 맞춤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뭔가 대부분 특히 이제 일반인 분들은 더 하지만 카메라를 렌즈를 똑바로 보는 거를 힘들어할 이유가 사실은 없잖아요. 왜냐면 그게 그렇죠. 누구 눈도 아니고 뭐 맹수의 눈도 아닌데 괜히 힘들어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그 부담감을 덜어주려면 뭐 이제 프라이가 말한 것처럼 뭐 스몰 토킹을 하든 현장에서 이제 계속 촬영하면서 조금씩 풀어주는 수밖에 없죠. 저는 스몰 토킹을 잘 못하는 타입이라 가지고 촬영 시작하기 전까지는 사무적으로 하고 촬영 시작하면은 뭐 되게 최대한 있는 일을 다 꺼내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관건은 그건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만드는 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어떤 인물을 촬영을 하든. 그런 걸 보면 그 모델분들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종종 가면은 뷰티 촬영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실 되게 바쁘잖아요. 그래서 약간 카메라 보면서 맞아. 근데 이거 결과물을 보면 괜찮죠. 뭐야? 다 괜찮아. 맞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되게 뭔가 적절하게 잘 보고 있고 자기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포즈를 짓고 이거를 잘 아는 게 되게 멋있기도 하고 그리고 배우분들을 보면은 되게 잘생기고 예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어딘가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저희는 가만히 있으면 거의 그냥 녹아내릴 듯이 있거든요. 근데 배우분들은 이렇게 녹아내리는 포즈를 할 때도 뭔가 포즈를 잡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멋있어. 네, 그런 것도 묘한 구석이 있죠. 묘한 구석이 있어요. 약간 태가 다르다고 하죠. 맞아요. 끼가 있다고 하고 그런 걸 명확하게 표현하기 힘드니까 이런 용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이런 뭐 현장에 있는 사진이라던가 현장에서라던가 길거리에서 저를 찍힌 게 보이면은 제가 그렇게 무방비일 리가 없거든요.
내 생각 이 정도까지는 무방비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놨지? 약간 이런. 맞아. 이거 그냥 지나가면서 찍어서 그렇겠지? 네, 내가 이렇게 맞아. 생겼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분들을 볼 때 좀 놀랍다. 예. 뭐 연기는 물론이고 그냥 카메라에 담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에너지가 있어요. 아우라인가요? 아우라. 네, 아우라인 것 같아요. 후광. 네. 이 아우라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진짜. 근데 네. 저는 이렇게 제가 미니 씨를 촬영한 적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저는 되게 잘하신다라고 느꼈거든요. 그거요?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다른 뭐랄까 이제 소위 일반인 분들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그 카메라 앞에서 되게 얼어가지고 뭔가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조금씩 뭔가 뭐 손가락 뻗어볼까요? 이렇게 할까요? 시선을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많은 디렉팅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미니 씨랑 쭈루스 촬영할 때는 딱히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느낌 아니까. 그렇긴 느낌을 한데, 아니까. 네. 그때는 딱 두 가지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일단은 빨리 끝내자. 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빨리 끝내자라는 마인드가 일단 있다 보니까 저도 그 촬영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뭐 가이다마 같은 것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표정과 무드가 적절하겠군.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살짝 놀랐거든요.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과감한 포즈도 가끔씩 뭔가 해주시고. 네, 그래서 좋은데? 하면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게 뭐 저도 쑥스럽긴 하거든요. 뭐 이렇게 과감한 걸 하기 전에. 근데 쑥스러운 게 티나는 게 더 싫다? 맞아. 네. 맞아. 이게 뭔가 진 느낌이잖아요. 뭐 쑥스럽기도 한데 그냥 한번 하고 넘어가면 어차피 할 거. 그냥 쑥스럽지만 뭐 약간 지금 힙 당하시니까 어떠신가요? 변명을 생각해봤어요. 그 두 분이서 그런 사진 또 지금 하면서 영상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영상은 주로 어떤 일 많이 하세요? 근데 영상은 대회비로 약간 좀 줄여가고 있는데 영상 일을 줄여가고 있는데 사진을 좀 더 치중하시는 느낌인가요? 네, 요새는 뭐 영상도 하긴 하지만 이제 예전처럼 예능을 위주로 하지는 않으려고 뭔가 다른 쪽으로 좀 빠져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해요. 뭐 영상은 이제 예능을 많이 했었고 사진은 이제 뭔가 제가 좀 더 연출할 수 있는 상업적인 그런 사진들을 많이 했는데 영상도 조금 더 그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영상도 좀 커머셜한 느낌으로? 커머셜한 느낌으로 뭔가 그래서 저희끼리 그냥 이야기를 한 게 쇼츠 위주의 뭔가 커머셜한 영상들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뭔가 점점 이제 쇼츠나 그런 쇼폼이 늘어나고 있는데 뭔가 그거에 대한 그 위주의 어떤 커머셜한 영상들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해보면 알겠지만 저한테는 약간 논리가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종종 이런 일을 할 때 쇼츠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로직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거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몸이 안 따라줘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저도 예능 일을 많이 하고 이러고 있지만은 너무 커머셜한 일은 좀 못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런 논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딱 어떤 거는 그냥 감각적으로 좋다 이런 게 있거든요. 맞아요. 감각적으로 와 이거 화끈하다 좋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좀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좋다가 그냥 좋다가 그냥 좋다 어려운. 이게 왜 그냥 좋을까? 그냥 좋은 건 없는데 내가 그러면은 이 로직을 하래? 역으로 조립은 해체 반대? 역순. 해체 역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좋은 이유를 알아야 제가 이거를 할 수 있다. 다시 조립을 한단 말이에요. 해체를 해봐야. 근데 해체가 안 되면 조립을 못 해요. 뭐 그런 편입니다, 저는.
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쁘면 다다. 좋으면 좋은 거지. 네, 예쁘면 약간 오히려 거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예쁘면 다다. 그냥 감각적 네. 온습도가 중요한 거죠. 네. 포장만 잘해도 된다. 좀 이것도 있어요. 이런 게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 디자인이나 사진 하시는 분은 이런 이미지를 되게 캐치를 잘 하시거든요. 감각으로 네. 그냥 하니까요. 그냥 네. 온습도로.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쁘면 돼가 없어요 머리에. 이게 왜 예쁘지? 왜 이 예뻐야 돼? 부분은 왜 예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예쁜 거지? 막 약간 이런 구조적으로 완성이 되어야 이게 이래서 예쁘구나가 이제 이해가 쏙쏙 되시는 거죠. 왜 예뻐야만 하는가? 네. 맞아. 그래서 이게 웃긴 게 그 저희 사진 전공할 때도 이제 졸업 작품을 하면 계열을 나눠서 해요. 예술 사진과 상업 사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저는 이제 예쁘면 된다라는 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왠지 상업 사진을 전공을 했고 아까 보여주셨던 네, 뭐 그런 것들 뭐 그거는 완전히 이제 상업이라고 하긴 좀 멋지게 하긴 한데 아무튼 상업 쪽으로 좀 많이 틀었고 이제 에그는 조금 더 예술 쪽으로 가까운 그런 곳들을 이제 전공을 했죠. 조금 더 예술이 아니라 그냥 예술 쪽으로 상업이라고는 1도 없는 누가 돌멩이를 상업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제가 좀 더 예쁘면 된다 주의고 이제 좀 더 로지컬한. 그치. 그러면은 뭐 이런 커머셜한 일을 하면서 사진이나 비롯해서 그러면은 그런 니즈는 어떻게 충족을 하시나요?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과 그런 상업적인 사진은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싶은 걸 니즈를 맞춰줘야 되는 그렇죠. 그런 돈 주시는 분들이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이 말하고 싶은 니즈가 큰 사람들은 이게 되게 답답하거든요. 힘들고. 맞죠. 이런 건 어떻게 푸세요? 사실 지금 아직도 안 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를 계속 풀려고 하는 어떤 생각들은 해도 뭔가 실행을 하기가 시간이 없고 특히 요즘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약간 그런 거를 그렇게 글을 풀 생각 자체도 못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 며칠 전에도 프라이한테도 얘기했었는데 계속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한 1년 정도 계속 달고 살거든요. 말하면서도 제가 스스로 싫어요.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닌데 힘들고 막 지치니까 그게 더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힘듦과 시간 없음이. 근데 이제 그게 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노를 본 적이 기억이 안 나요, 잘. 그런 거를 보는 거가 여유가 있고 그런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구나를 이제 최근에 느꼈었거든요. 한 달 안 된 전에. 그런 거를 뭔가 좀 여유를 찾아야 그나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뭐 한 3분 전에 예쁘면 다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아니야? 매분 달라지는 거? 맞네. 맞지? 근데 이제 저도 연출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원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컷당해요. 광고주 측에 올라가기도 전에 컷이 당한다던가. 뭔가 제가 이렇게 해서 읽은 것들이 뭔가 편집이 된다던가 이런 상황이 오면은 저는 살짝 그게 두렵긴 해요. 제가 이 컷당하는 상황에 언젠가 익숙해지다 보면 이 연출을 하고 싶은 마음조차 내비치지 않을 때가 언젠가 올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거든요. 그러면 그게 조금 두렵기는 해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부려야 조금이라도 욕심을 한 10이라도 부려야 1이라도 내비칠 수가 있을 텐데 그 10을 욕심에 10을 낼 뭔가 체력이 떨어지는 거죠. 계속 컷당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거에 지쳐가는 열정이 떨어져가는 뭔가 제가 일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때도 있죠. 최근에도 비슷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게 뭔가 일을 할 때 프라이는 120, 140을 해가지고 준비해서 가길 원하고 저는 어차피 컷당할 걸 알아가지고 한 100 정도만 채워가면 충분하다라고 이제 뭐 최근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말한 것처럼 진짜 더 욕심을 내서 더 준비해서 가지 않으면은 그게 뭐랄까 계속 발전이 없고 계속 그들이 원하는 정도의 퀄리티와 결과물만 나오게 되고 오히려 100에서 더 줄겠죠. 왜냐면 거기서 또 컷당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뭐 연출적인 욕심이든 뭐가 됐든
힘을 내서 시간이 없어도 네. 힘을 내서 그렇게 좀 더 준비해가고 더 생각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떠올랐네요. 근데 쉽지 않죠. 아, 쉽지 않지. 어차피 쉽지 않죠. 컷당할 걸 아니까. 컷당할 거 알고 네. 있는데 준비를 해야 돼? 네, 그게 좀 그렇긴 하죠. 그런 게 뭐 있긴 이런 하죠. 일을 하면은 열정과 거기에 대한 니즈를 그 안에 적정선을 맞춰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그게 가슴 아프긴 하지만은 근데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것도 맞죠. 거기 안에서 스스로 그냥 견뎌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플 거 알아요.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할 수는 없어요. 열심히 안 하면 나의 자존감이 그렇죠. 떨어지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 일 하는 이유 자체가 없어져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시간 없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뭐 저희도 애는 없는데도 시간 없어. 없죠.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항상 진짜. 없어요. 예. 근데 애가 있음에도 시간 없다고 있음에도 다 이제 애가 있는데 시간 없고 저는 애들이 없는데도 시간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더 과거로 넘어가면 과거에는 시간 펑펑 있는데도 시간 없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시간은 앞으로 점점 없어질 건데 맞아요. 맞아. 이제 없어져-봐야 진짜 없구나. 없어져봐야 진짜 없네. 예. 맞아. 예전에는 저도 시간이 좀 더 있었을 때는 그 빈 시간들을 그냥 생각으로 많이 채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생각이 뭐 좋은 생각이면 되는데 인생 뭐 같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맞아, 맞아. 후회와 망상으로 가득 채웠는데 지금은 바빠가지고 후회와 망상으로 그 시간이 남아요. 근데 그걸 후회와 망상으로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요. 맞아. 그래서 어떻게라도 이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시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써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은 지금 더 잘 됐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네. 하는데 이미 과거니까 그렇죠. 네. 어쩔 수가 없죠. 네. 근데 뭐 이렇게 벌써 지금 이게 추진력해서 이렇게 팟캐스트 네. 파친다. 예. 이것만으로도 들으면 팟캐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액션을 정도면.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것도 뭐 약간의 벼랑 끝에 몰렸다고 생각해가지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벼락 나쁘지 않네요. 예, 스스로, 그래서 요새 생각이 드는 건, 저는 상당히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진짜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 몸을 안 움직여요. 제가 대학생 때도 진짜 많이 굶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일해서 돈 벌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않았는데, 그냥, 일해서 돈 벌 생각 안 하고 그냥 굶었어요. 굶으면 되니까. 굶으면 되니까. 그런 방법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죽겠어. 그러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야말로 진짜 헝그리 정신이네요. 예. 그래서 찐또배기. 저를 봤을 때 문제의식이 상당히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야 제가 움직이는 걸 제가 알아서, 그래야 체계적으로 움직여요. 약간 문제를 일으켜야만 일을 이렇게 뭔가 그걸 해결하기 위한 일을 하시는 스타일인 거네요. 예. 그 몸이 좀 아파야 그 소혈구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 건데, 네. 소 잃은 뒤에 이제 외양간 계속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래 뭐 고치고 있으니까. 고치면 이제 소 드리면 되니까. 이제. 그래 소 외양간 이렇네 어떡하지? 이거 훨씬 낫죠. 소가 나가버렸네. 다음 소는 못 나가게 해야지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런 네. 느낌이에요. 다음 소는 안 나가게 해야겠다. 그냥 모든 인류의 역사가 다 그렇게 다 됐어요. 맞아요. 다 똑같아요. 두 분은 좀 계획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계획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계획을 실행시키는 힘이 좀 부족한 편인 것 같아요. 계획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그 계획하는 거에 좀 중독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뭔가 노트북을 펴고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 머리를 굴리고 이런 재밌는 일은 없을까? 저런 재밌는 일은 없을까? 하고 그거를 이제 실행을 시키는 데까지 좀 오래 걸리는 사실 그런 편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추러스가 그 역할을 맡고 있긴 한데 저는 뭐 시키면은 남자들이 그런가? 그냥 시키면 맞는 것 같아요. 네. 시키면 잘해. 그냥 목표 1 하면은 네. 그건 잘해요. 근데 목표가 좀 많아요. 그러면은 혼동하기도 네, 되게 해요. 뭘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약간 되기도 해요. 저한테는 플래너가 필요하긴 해요. 좋네요. 잘 만나셨네요. 네. 뭔가 해볼까? 플래너와 실행자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맞아. 이제 영상일 하다가 다시 사진으로 좀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애초에 사진에서 영상일 넘어올 때 뭔가 좀 다양한 많은 걸 보여주고 싶어서 영상으로 갔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니즈는 지금은 조금 없어진 건가요? 아니요, 없어지지 않았고, 전혀 없어지지 않아서 다시 사진으로 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가 예능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예능을 하고 있지만, 제가 예능에 맞는 인물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왜냐면 저는 무한도전을 진짜 좋아했어요. 그 흔히 말하는 무도 퀴즈인데, 무도 퀴즈인데, 그 무한도전을 좋아해서 제가 예능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무한도전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무도가 끝나고 나니까 제가 챙겨보는 예능이 없더라고요. 뭔가 즐겨보는 예능도 없고 제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니까 예능이 없어요. 다 음악밖에 없어. 음악 플레이리스트 뭐 또는 뭔가 이런 음악은 이렇게 뭐 들으면 좋다라든지 좋아하는 영화 리뷰. 네, 막 영화 리뷰 이런 게 많지 예능이 별로 없어서 뭔가 영상으로 해소하고 싶어서 영상을 갔지만 해소가 되지 않았다 전혀. 그래서 제 스스로 뭔가 해소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 아까 말한 뭐 쇼폼 커머셜 이런 것도 뭔가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사진으로 뭔가 그걸 다시 해소하려고 다시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길을 찾고 있는 중인 거죠. 네. 이거 두 분 만난다고 해서 그냥 자료 조사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사진을 하다가 이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서 영상을 택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뭐 비슷한 예가 될 수 있을 만한 영화가 있는데 라제떼라는 영화가 있어요. 오. 그 아마 유튜브 들어가면 무료로 풀려져 있을 거예요. 오. 잘하면 한글 자막 있는 거 볼 수 있을걸요? 네. 이게 사진으로만 이루어진 영화거든요. 우와. 이 이야기 자체가 세계 3차 대전이 터지고 그 한 인물을 이제 과거로 돌려보내가지고 이 뭔가 파헤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주인공이 계속 과거로 넘어가는데 아까 사진은 과거다란 과거의 기억의 매개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영화가 사진으로만 이루어진 게 상당히 잘 맞아떨어지는 영상이긴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조금의 영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 영화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딱 한 컷만 영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 모든 컷이 사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한 컷에서 움직이는데도 이걸 그냥 사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진으로 뭔가 그 영화가 사진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네. 원래 영상이 이제 프레임마다 보면은 네. 다 사진이잖아요. 네. 근데 뭐 어떤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사진으로 치면은 이렇게 컷 하나 네. 하면서 뭐 나레이션이 나와요. 네. 그는 뭐 어디 지하에 세계 3차 대전이 터져가지고 뭐 지하에 이렇게 내려가 있었다. 동화책 같은 느낌이네요. 네. 장면 있고 나레이션 있고 한 사람의 나레이션이 계속 나오고 이 인물대로 약간 그 영화 컷으로 영화 컷 같은 영화 구도로 이렇게 잡긴 해요. 예. 옛날 영화인데 저는 상당히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대학교 때 봤는데 그때 봤을 때도 되게 충격적이었고 예. 지금 봐도 충격적이에요. 예. 한번 봐야겠습니다. 예. 좋은 오마주가 되기 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래 이 얘기를 아까 그 사진이랑 영상의 차이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예, 넘어가 버렸네요. 예. 대화의 흐름이란 것. 오히려 좋습니다. 예. 맞아. 아무튼 그렇고요. 뭐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두 분의 계획이 있나요? 사업적으로든 본인의 창작 욕구로든. 계획이 있는데. 예. 그 일기장 있는 거요? 아니요. 찌꺼기야 찌꺼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좋아. 이걸 실행하기 위해 선포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말을 남들에게 자꾸 해야 우리도 그게 자극제로 뭔가 실행을 할 것 같아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쇼폼 커머셜 같은 거를 만들고 싶어서 몇 가지 지금 아이템들을 찾고 있고 그거를 짧게나마 그냥 방구석에서나마 촬영을 하려고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어떤 뷰티 제품이면은 이 뷰티 제품을 그냥 우리끼리 커머셜 영상을 만들어 보자 라던가 네. 그런 걸 하고 있고 그 이외의 것은 아직 뭐 확정된 게 없어서 확정된 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커머셜 결국 이제 밥벌이 하기 위한 어떤 것들을 좀 더 디벨롭하고 포트폴리오를 쌓고 약간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른 걸로는 뭐 이렇게 부가적인 일은 렌탈 스튜디오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고 하면 좋겠다 정도의 어떤 추상적인 생각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사실상 개인 창작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별다를 게 없는데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좀 그렸으면 어떤가. 아 맞아.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고 하고 싶어 하는데 뭔가 아까 노을 볼 여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심적 여유가 좀 없어서 그런 것뿐이지 그런 쪽으로 하면 좀 더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근데 요새 최대 고민은 또 그거기도 해요. 사실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아이패드를 여러 번 한 20번 이상은 폈다가 다시 닫았거든요. 진짜 20번 이상은. 근데 뭔가 모르겠어요. 왜 망설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망설이는 이유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찌꺼기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을 극한으로 보는 거예요. 어떡해요? 그림을 매주 수요일에 올리겠다. 공표해버리는. 네, 공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꼭 룰을 만들어버려요. 그걸 지킬 수밖에 없게. 네. 뭐 떠오르지 않잖아요, 아이디어가. 맞아요. 근데 떠오를 거예요. 화요일쯤에. 화요일쯤에. 약간 공유 마지막 전날에 편집 제일 잘 되는 것처럼. 맞아요. 해야만 하는 거. 네. 맞아. 일단 뭐라도 만드는 게 알잖아요. 뭐라도 만드는 게 맞아요. 액팅을 해야 남아요. 이게 말도 안 되고 이상하긴 해요. 욕 먹을 것 같은데 차라리 욕 먹는 게 낫다. 맞아요. 그 욕할 사람도 없을걸요 사실. 맞아요. 사실은. 맞아. 그 표현하고자 하는 말이 너무 무거워지면은 결국에는 그 말이 기대만큼이지 않을 확률이 되게 커가지고. 맞아요. 예를 들어서 되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러고 있다가 민혜 왜 너는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근데 기대에 떨어질 확률이 아주 높단 말이에요. 아, 그쵸. 예, 원래 사람은 말 여러 개 해놓고 거기서 이제 건져내는. 하나. 이 중에 네 취향 하면 하는 게 있겠지. 그물을 던져야지. 낚시가 아니라 그물을 던져야지. 구할 타자는 없어요. 네. 아무튼 뭐 저한테도 좋습니다. 하는 말이기도 하고. 좋습니다. 오늘 몇 요일이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에요. 마침 수요일 오늘 올리면 되겠다. 오늘 밤 9시까지. 오케이. 뭐 기원합니다. 네. 몇 년째 그림 기다리고 있어. 쉽지 또 않다. 하나 이렇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뭔가 완벽하게 올리고 싶은 욕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완벽할 그림은 아니긴 한데 완벽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낙서 같은 그림이긴 한데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추어 감성을 살리도록 아마추어리즘 오케이. 마인드를 아마추어식으로. 네. 감사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재밌어요. 맞아. 잘 통하고. 어차피 이거 내 본업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괜찮을지도.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여기도 한번 때려야 돼요. 연결이 여기 있어서.